안녕하세요, 가시현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전날과 비슷했었죠. 그래서 좋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또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찐 반등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빨간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당시만 해도 반도체 흐름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불과 몇 분 전에 TSMC의 정말 호전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반도체 관련주의 강한 상승과 함께 좋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 이쪽을 제외하면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기관 쪽에서만 지금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2,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던 현대차,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약 1,200억 정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고, 또 기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하이브, 일진전기, 삼천당제약. 자, 오랜만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날에 미국 증시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 다행히도 어제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나스닥은 0.3%의 반등이 있었고, 또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뉴스를 보면 물론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굉장히 미미한 상승이었고, 또 종가는 시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큰 장대 음봉이 나왔던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게 어쩌면 17일날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돌려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니케이는 오늘 0.6%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대만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죠. 자, 우선 오늘 국내 시장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특히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의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원전 관련주, 오늘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것은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빅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발표와 함께 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AI 구동을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죠, 뉴스케일 파워가 무려 40% 급등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상한가가 없는 만큼 반대로 폭락할 때도 그 이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원전 쪽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쏠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원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전력설비 관련주, 이쪽은 오후장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전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대체적으로 모두 파란불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원전 관련주의 급등, 이런 부분은 단발적인 재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업종이 없을 거예요. 반도체도 다시 한번 돌려세우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날에 ASML 주가 폭락과 함께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또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오늘 새롭게 이슈가 되었던 원전 관련주 이쪽이 한동안 시장을 조금 더 이끌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필히 수급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실렸고 또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따라잡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형주를 공략할 때는 수급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만 지금 1시 반까지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 크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승률,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까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 3박자를 꼭 고려해 보시고요. 반면에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또 얼마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5월쯤에도 잘 살펴보세요. 이때도 한 차례 갭 상승으로 크게 출발했었거든요. 하지만 갭을 다 메웠었고 그때 다시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확실히 지금 시장을 보면 뚜렷하게 하나의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업종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실적 공시를 보더라도 물론 제가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00% 이상의 폭증을 했고 또 매출이 무려 568%나 증가했다는 이런 공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해도 단순히 찍히는 실적을 봤을 때 3000% 이상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3%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볼게요. 물론 장 초반에는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오후장에 그 상승보를 모두 반납하고 있고, 물론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업황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 TSMC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 하반기에 저점을 다지고 정말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많이 빠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도 볼게요. 일단은 현대차가 4.4%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60일선은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크게 빠진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쯤인가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법인이 상장을 할 것이고 그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둘째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를 바라봤던 기대감이 꺼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2분기부터 인도 시장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기대감으로 홀딩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 라는 것은 충분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재료가 있죠. 2차원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3주 앞에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 지금 당장만큼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종목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꼭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시장을 딱히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동차나 2차전지 이 두 개 업종은 특히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크게 급등이 나왔고 또 좋은 재료를 달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당분간은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틀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 외에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트렌드가 어떤지 큰 틀에서 꼭 이해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날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ASML의 실적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SMC도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길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